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도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생활 자격과 관련된 면허증 발급은 간편해진 반면에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은 아주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도 취득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급발진 의심 사고차를 조사하던 현대차 직원이 차주 동의 없이 주행 영상을 옮겨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컴퓨터의 락 형상과도 같은 급발진은 밝히기가 이렇게 쉽지 않지만은 지난 8월 그 부산 산타페 사고 판단에서 정말 이해 못할 핸드브레이크 미작동 문제가 거론돼 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도 준비하셨는데요. 네. 자, 먼저 면허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전면허는 이제 좀 따기가 까다로워지고 있고 네. 생활자격 면허증 발급은 뭐 편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뭐 상대적인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발급 주소지나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그 우편 신청으로 제한이 됐던 그 생활자격 관련 면허증 발급이 수월해졌는데요. 예. 행정자치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그 신속한 취업과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또 수령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예.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자격과 면허증은요, 국민생활 관련 취업 창업 자격증 관련 발급과 또 교부로 이런 대상은 꼭 8종이나 됩니다. 예. 자격증의 그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이나 또 최초의 발급지 등으로 한정돼서 시간과 경제적인 불편을 초래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네, 거리가 좀 멀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리고 근무 시간에 또 이게 시간에 걸려서 그렇죠. 예, 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동차 면허 시험 제도 이게 또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지난 1월 1정과 2정 보통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발표한 경찰청이 또 지난 22일부터 난이도 높은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첫날 합격률이 30% 미만이라고 이게 될 정도로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그 기능 시험이 입문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과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된 난폭과 보복운전 이런 금지 법령을 비롯해서 보행자 보호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문항이 추가되면서 현행 그 예전에 그 730문제 했던 것이 1000문제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예. 또 장내 기능시험 평가 항목에서는 경사로와 좌우 회전 또 그다음에 신호 교차로와 직각 주차 또 가속 코스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는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이 사라졌던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 준수, 급정지 등을 포함한 평가 항목들이 대거 컴백이 되면서 그렇죠. 기존에 50m였던 주행거리도 300m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인 면보다는 운전자가 취해야 될 어떤 안전의식이라는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차량 성능이 향상되면서 안전부분 판단도 운전자 위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 항목은 추가된 반면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은 87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대거 삭제 정립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보자면 필요 이상으로 차선을 바꾸는 것 자체도 사고 위험을 높게 하지만 이때 뒷차와 또 옆차 운전자에게 내가 차선을 바꾸니 양해를 바란다는 이런 의사 표명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제 안 껴주는 또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차량들 때문에 이제 그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운전자 준수 사항이기 이전에요.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자 서로 간의 의무니까요.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3점이던 그 방향 지시등의 작동 점수를 7점으로 대거 높게 평가하는 등 대점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또 실격 기준은 강화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운전 전문 면허 학원 또 의무 교육 시간도 학과는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이렇게 줄인 반면에요. 안전교육인 장내 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늘었는데요. 초보 운전자 배출 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 충분한 교통법규 학습은 곧 향상된 도로 적응 능력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래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소식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의 운전을 금기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왕자인 알 walid 왕자, 네. 예, 뭐 트위터에다가 여성 운전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운전 허용 의미는 교육 의무와 비슷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인권 부분이 가장 나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의 권리도 절반의 여성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알 walid 왕자는요 운전사 고용, 그러니까 여성이 운전을 못하면 고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1,000달러 정도의 지출이 된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여성 운전자의 그 면허를 허용하는데 불을 지피는 그런 격을 만들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 항변이 과연 오랫동안 흘러온 그 전통 의식에서 비롯된 모든 반대를 단 한 번에 뚫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물론 국제 유가마저 낮은 상황에서 지출과 끊이지 않는 여성 운전 권리 보장 시 이런 함성 또한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랜 뭐 역사와 전통 그런 관습 때문에 그죠? 그렇죠. 참 네. 이게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또 지켜볼 문제 같고요. 네. 자, 앞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된 검증 과정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그 현대차 직원 요 소식도 좀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그 사고 현장이 약간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얹은 채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는 차는 아반떼 2010년식 승용차인데요. 예. 차주에 따르게 되면은 사고 당시 이 차의 블랙박스에는 차가 이상해. 난 아무것도 밟지 않았어. 동시에 그 핸들을 꺾어서 텃밭 쪽 담벼락에 부딪혀서 차를 멈추게 한 영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주변 CCTV와 차량 상태를 확인한 직원이 그런데 그 결함이 아닌 그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그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발각이 돼서 운전자는 블랙박스 확인 때 고개 고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이제 제의를 한 거죠. 예. 근데 엑셀레이터를 단 한 번 잘못 밟았다는 판정이 더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그만큼의 큰 속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급발진 의심 사고는 이게 재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갑자기 막 무슨 어떤 이상에 의해서 네. 차가 급발진을 하는 것인데 네네. 어쨌든 그 부산 외가댁 참사인가요? 그 관련된 네. 급발진 사고 의혹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 미작동 이게 과실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결과에서 부산 산타페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풋 브레이크로도 차를 세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외할머니와 엄마, 아이 2명이 숨진 사고인데도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서 책임을 묻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셈인데요. 핸드 브레이크 성능을 3단 출발 정도로 억제하게 된다면 정당한 그 작동을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고차의 핸드브레이크는 양옆으로 연결된 스틸 와이어를 당겨서 마찰제를 움직이는 구조라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무슨 영화에서처럼 뭐 뒷부분이 확 돌게 되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제동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 경기 그 드리프트 경기처럼 옆으로 막 가고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이건 튜닝을 했습니다. 근데 긴급 상황에서 핸드브레이크로 차를 세울 정도로 제동이 크게 되면 예. 말씀처럼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린 드리프트 경기는요, 이 튜닝을 한 것이고 대부분은 비탈길에서 차가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하는 역할을 서드 브레이크, 즉 이 핸드브레이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이유를 운전자 과실로 꼽는 건 그 보조장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더욱이 케이블 자체가 잘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최근 여기저기서 내리막길 주정차 사고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케이블 타입은 이처럼 경사로의 구름 방지 역할 정도로 제한돼 있고 또 이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전자식인 경우는요 거의 모든 차들이 동력 전달 장치 보호와
또 안전을 이유로 해서 주행 중에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최첨단의 어떤 전자식 또 시스템들이 많이 이게 응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너무 최첨단이라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렇죠. 보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봤습니다. 자.